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선거 2부 시작합니다. 모친의 땅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양이원영 의원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정면 비판하면서 떳떳하다면 수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양이원영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오전에 기자회견도 가지셨던데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선언을 보면서 하실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 의원직 사퇴를 한다 그래가지고 좀 놀랐어요. 예. 왜 이렇게 초강경수를 두실까? 아니, 사실 그렇게 억울하면 떳떳하게 조사받으면 되거든요. 예. 예. 근데 너무 요란스럽게 의원직 사퇴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차분히 좀 들여다봤는데 나중에 그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본인 의원의 사퇴는 결국에는 본회의에서 투표로 가결되는데 민주당에 달려 있다. 예. 민주당의 의원직 사퇴권을 떠넘기기까지 하시는 걸 보고 무슨 다른 셈법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이제 들여다본 거죠. 예. 근데 다른 셈법은 어떤 걸로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려고 한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예. 그러려면 의원직 사퇴는 어쨌든 해야 되는 거고. 예. 네, 이번에 발생한 걸로 그걸 이제 역으로 이렇게 공격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버님이 동대문에서 살고 계세요. 예. 그런데 세종시에 그것도 농사를 짓겠다고 3,300평 정도 되는 땅을 농지를 구매를 한 거고, 예. 그 당시에 벌써 80 되신 어르신이었고,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 땅이 알고 보니까 KDI라고 해서 이런 중요한 정부 국가 사업들의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런 사정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데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님 그 KDI 인근에 있는 개발 호재가 내부 정보로 사실 있었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면은 알 수 없는 그런 땅을 구매하신 거고 정말 농사를 지으려면 사실 절대 농지 같은 걸 구매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또 전용이 쉬운 한계 농지 관리 농지 그걸 구매를 또 하신 거예요. 그것도 예. 8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돈의 출처가 어디일까? 정말 농사를 지으려고 하신 걸까? 내부 정보는 누가 줬을까? 예. 그리고 그게 뭐 2배, 3배까지 지금 올랐다는 거고 앞으로 더 오른다는 거잖아요. 예. 특히나 뭐 산업단지 조성까지 들어가면. 예. 근데 그 산업단지 조성 용역을 또 KDI가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예. 근데 사실 권익위는 저희 어머니처럼 똑같이 그 농지법 위반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만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처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인 건지 아니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인 건지 이것까지 확대해서 조사할 만한 건인데 근데 그냥 농지법 위반으로 하면서 소명됐다 그러고 탈당 권유도 안 하는 예. 사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먼저 역공을 하신 거 아닌가. 예. 고단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지금 윤희숙 부친이 이 땅을 사기 전에 경매가 됐는데 예. 감정가에 그때도 사실은 2~3배 뛰는 금액의 경매가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주변에서는 이 땅이 앞으로 더 뛸 것이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었지 않느냐 뭐 이런 말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분적이었고 세종시 관련해서 또 윤희숙 의원님은 그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그 입장하고 좀 다르게 세종시로 국회에서 옮겨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신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세종시가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찬성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게 산업단지권은 그때는 알려지진 않았던 거거든요. 그건 예. 내부 정보였단 말입니다. 예. 그게 아니라도 땅값은 오르고 있었고 산업단지였다면 땅값이 앞으로 훨씬 더 뛰겠죠. 예. 네. 자, 근데 이제 과거에 그 의원님 모친의 땅 문제 가지고 윤희숙 의원이 엄청 공격을 했어요. 투자의 귀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네, 페이스북에 뭐 3월 15일 날인가 그때 저를 거명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참여한 이제 국민의힘의 부동산 투기 조사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성명서를 내면서 가족 투기 의혹이다.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미 저를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윤희숙 의원님은 또 따로 3월 15일인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SNS에다가 투기 기재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 저희 어머니는 사실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예. 몇백만 원 되지도 않는 땅을 또 여러 개를 그것도 지분으로 독자도 예. 아니고 그런 걸 구입을 하신 거고 이걸 제가 어쨌든 투기 의혹이 있는 거니까 예.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이거 다 그냥 팔고 우리 예. 사회 환원합시다 말씀드렸더니 동의하시더라고요. 예.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예. 근데 그걸 그래서 원래 한 몇천만 원 주고 사신 거죠. 근데 예. 그걸 공시지가가 거의 한 10분의 1 이하로 이렇게 제가 공시가 이하로 내놨어요. 예. 근데 지금 몇 달이 되도록 연락이 하나 없어요. 아. 이게 팔리지 않는 땅인 거예요. 완전 예. 사기당한 땅인 건데. 그러니까 그거 비교가 안 되죠. 예, 8억짜리 땅이 지금 뭐 10몇억 올랐고 앞으로도 훨씬 더 오른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권익위에서 이야기했고 그 의원님은 당에서 뭐 출당 권유를 했으니까 나와서 지금 조사를 받고 계십니까? 조사는 다 받았죠. 받았습니까? 1차적으로 또 무혐의 났고 아하. 또 재차 또 조사하면서 어머니는 어쨌든 뭐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신 거니까 뭐 농사 지으려고 사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명시법 위반 뭐 그런 혐의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제가 뭐 시민운동 할 때 사신 거니까 예.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제 찾는 거죠. 경찰에서 모든 계좌 다 털어서 드렸고 그 조사도 다 받았고. 그 결론이 상황이고, 나면은 뭐 복당하시는 겁니까? 뭐 당에서 받아준다면. 아니 뭐 벌써 그러니까 저희가 예. 그러니까 그 당의 지도부의 이 매정함에 대해서 저는 참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정근대적이다 이런 말씀까지 그때 드렸는데 어쨌든 당에서는 생각하신 건 여당 의원으로서 조사를 받으면 그게 좀 그 명명백백하게 조사받을 수 있겠냐 이런 국민들의 의심이 있다. 그러니 예. 출당돼서 무소속인 상태로 조사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이게 좀 제대로 경찰들이 조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거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윤희숙 의원님도 그렇게 조사를 받으시면 되죠. 그래서 농지법 위반만이 아니라 부동산 명의 신탁과 그리고 내부 정보 이용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조사를 받으셔야죠. 그 혹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국회의원직을 간두면 경찰 조사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사실 그러면 누구 조사를 받냐 또 예. 그것도 있죠. 공수처는 이제 그 공직자들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공수처 대상인 거고 아니면 경찰 대상은 이제 누구나 될 수 있고. 예. 근데 이제 권익위에서 그 경찰 조사를 넘긴 건 농지법 위반만 넘겼어요. 예. 네네. 근데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건 농지법 위반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예. 근데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직접적으로 조사받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그럼 조사를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는? 그리고 누군가가 고발하지 네, 않는 이상. 네,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저는 국민의힘이 저를 고발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정서도 내고 뭐 보수단체에서 고발도 하고 여러 차례 해서 계속 조사 예. 받았고. 근데 네. 지금 이게 어쨌든 글쎄 후폭풍이라고 할까요? 좀 커져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KDI 직원들 전수조사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건 참 씁쓸한 일인 거죠. 이번에 윤희숙 의원이 아니었으면 KDI가 사실 그런 개발 정보, 내부 정보를 그 직원들이 이용했을 거라고 저희가 상상을 못했을 텐데 예. 그게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긴 하죠. 예. 80 되신 어르신이 3,300평을 농사를 짓겠다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딸 직장 주변에 그리고 그 딸이 다니는 직장은 그런 개발 계획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그 조사하는 곳이고 그러니 이번 걸 계기로 해서 그런 조사도 필요하지 않겠냐. KDI 전수조사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직원분들 억울하시겠지만 예. 이게 또 계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의심을 받으면 털고 가야죠. 예, 뭐 LH 사건도 마찬가지니까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원님 뭐 또 탈원전 전문가시니까 올성원전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얼마 전 네. 수사심의위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배임 교사 혐의 불기소 공고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기소할 방침인 걸 알려졌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문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처럼 우리나라 검사분들이 정치하는 검사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죠. 예,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권력,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책과제로 삼았고 그걸 수행을 하는데 이제 검사들 결재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게 월성원전 1호기는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선택받았던 핵심 공약이었고 국정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성도 경제성도 없다는 게 이미 명명백백히 알려진 상황이고요. 뭐 보수 언론에서 다른 수치를 가지고 원자력계 교수들의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가짜 뉴스를 계속 내시는데 이게 1983년 가동을 시작한 노후 원전이어서 체르노빌 예. 원전 사고 이후에 안전 기준도 반영이 안 되는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숙련 연장 되고 난 다음에 저도 원고예요. 행정법원에 그 고발을 했고 예. 안전성에 기준 맞춰가지고 숙련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숙련 연장 취소를 해야 된다. 근데 행정법원에서 맞다. 최신 기술 기준으로 안전성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소되는 게 맞다라고 이미 1심 판결이 난 거였고 그리고 2008년부터 폐쇄할 때까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흑자가 없었어요. 매년 뭐 700억, 뭐 1,400억 해서 총 한 8천억 가까이 적자를 보는 그런 원전이었어요. 근데 그런 원전을 가동을 하자고 하면 그 자체가 배임인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은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계속 그 보수 언론, 특정 보수 언론은 검사의 공소장 내용을 유출을 하면서 그게 사실인 거 마냥 계속 가짜 뉴스를 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결국은 뭐 원자력계에 휘둘린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그렇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두 분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사건이 아니냐. 이건 철저한 이건 정치적 기소고 정치적 수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무소속입니다. 무소속 양이원영 의원이었습니다.